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승만 통일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이루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이승만 통일학교 개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로구에서 이 학교가 개교가 되기 때문에 종로구청을 담당해서 지금 감생하고 계시는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종로구의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우리 최재현 전 감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문화원의 이사로 섬겨주시면서 전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우리 한상대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문화원의 이사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명자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포럼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우리 뉴데일리의 민보길 회장님 이번에 강사님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을, 이 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은 이 호텔을 운영하시는 이성수 회장님, 우리 자유통일문화원의 이사님이신데요. 이성수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국정원의 국장으로 계셨던 우리 문종욱 국장님, 자유통일문화원의 이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지연 변호사님, 엄청난 북한 인권 운동가. 제가 지금 현지는 잘 모르는데요. 주간조선 기자로 계셨던 우리 김종현 넥서스 넥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우리 장세일 대표님, 교대월 통일연대 대표이시고 프리덤 조선의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데요. 제가 잘못하면 먹을 뻔했습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화분을 보내주신, 난을 보내주신 우리 김현영 평안남도 중앙도민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대일 전무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르칠 위치에 계시는데 이 자리에 이제 수강생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석은 목사님. 네. 다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 이승만 통일학교의 교장님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님, 예, 제일 중요한 분. 네,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라고.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중요한 분들이 오시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개회 인사를 자유통일문화원의 김명자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박사님이 하시는 게 그냥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잘 적어놓으라는 걸 읽겠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이승만 통일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 이사장 김명자입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정문원 종로구청장님, 최재형 전 국회의원님,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승만 통일학교 교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춘근 박사님과 강사로 수고해 주실 임복일 회장님, 박상봉 박사님, 조평세 박사님, 박원철 목사님, 장세율 대표님, 그리고 자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이승만 통일학교에 입학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운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은 그동안 탈북 대학생 교육 및 장학금 사업을 통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활동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6년 자유통일문화원에서는 이승만 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 자유통일 칼리지를 설립해 통일 전문가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체제 붕괴와 해체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자유롭고 번영하는 자유북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15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건국 논쟁과 임종석을 비롯한 주사파 세력의 두 개 국가로는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은 자유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승만 통일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북한에까지 확장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고 북한 주민들도 선진 통일 조국에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통일학교의 설립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북한에도 확장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풍요와 번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내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인사의 말씀에 가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문화원이 이제 설립된 지 원래는 북한전통음식문화원으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자유통일문화원으로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김명자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사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김명자 이사장님의 큰 기도, 정말 엄청난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로구 구청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문원입니다. 오늘 우리 관내에서 우리 이승만 통일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해란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김명자 또 회장님께서 또 아까 우리 개교사 하시면서 지금 현 그 시국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씀을 주셨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대선 문제도 그렇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전 임종석 실장, 비서실장이 이웃가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통일의 문제는 제가 이제 가끔씩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요. 민족의 당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좀 반드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무슨 어떤 그 청년 실업의 문제서부터 그 아이들이 안 나서 지금 인구 절벽에 부딪힌 문제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기업들도 뭐 인터넷에 의한 1인 기업도 생겨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기업이 그 시청하고 좀 그 사회에서 방귀깨나 끼려면 좀 외형이 나와야 되고 뭐 일정 부분 규모가 나와야 되고 이렇듯이 국가도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선진국 반열에서 어떤 그 강대국가는 아니래도 어떤 좀 그 중견국가 이상의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좀 국토도 나와야 되고 인구도 좀 1억 정도가 나와야 이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면서 그 이 중견국가 좀 그 잘 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지금 국내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제적인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좀 총인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게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통일이 자꾸 그 반대하는 쪽에서 비용의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10,000원 투자해서 한 5년 만에 이게 100만 원 무슨 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돌아 나오는데 이게 투자지 어떻게 비용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그 우리 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또 우리 지금 5,0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뭐 가끔 분열된 경우가 있었어도 그 당위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합쳐지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할 때지 이국가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좀 그 좌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욱더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엄중한 시기에 우리 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뭐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지켜오셨고 뭐 임시정부를 그 임시정부 때부터 쭉 뭐 이 그 뭐 6.25를 이겨내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건국하시고 끌고 오셨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해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우리 이충근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전문가시라 정말 이 근대민족 국가, 이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기존 핵심 단위인 근대민족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뭐 우리 임정서부터 시작해갖고 뒤에 또 일공화국이 탄생되었고 그 위에 이제 국제정세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그 어느 강의보다도 정말 이렇게 압축돼서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서부터 국제 정세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통일학교가 이렇게 뭐 조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이렇게 크게 출발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숫자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도 좀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또 기존에 아시던 지식도 이게 맞구나 이런 건 조금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좀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나라 통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일조하시는데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우리 이승만 통일학교가 오늘 개교식을 맞아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여하튼 몇 년 안쪽에 이제 통일학교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통일을 평가하고 이제 통일된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재형 전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탈북자 인권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2010 그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매일 오셔서 뭐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인연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최지영 의원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승만 통일학교 개교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뜻깊은 개교사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대통령문화원 김영자 회장님, 그리고 대통령문화원 이해란 원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실 통일학교의 이충근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는 열었는데 학생이 없으면은 그 학교는 정말 좀 이상한 학교가 되죠.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연말에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 뭐 통일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제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우리 남쪽에서는 얼마 전에 전북 주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평생 민족 통일에 매진하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하면서 뭐 현실을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통일을 얘기하지 말자는 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일 이야기를 해봐야 자기네 체제 유지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판단 플러스 이제 앞으로는 핵무장을 기초로 한 무력 통일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그 교명이 이제 이승만 통일학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독립 정신을 지필하면서 꿈꿨던 조국의 모습은 결코 분단된 조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거의 그쪽으로 경도됐던 해방 공간에서, 그 혼란의 공간에서 또 공산주의의 속성을 누구나도 잘 꿰뚫어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그리고 시장 경제에 기초한 국가 건설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많은 반대와 또 난관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건국 과정에서 비록 나만의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상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국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통일된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국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국제공산 세력의 사주로 일으켰던 6.25 전쟁, 그것은 오히려 북진 통일의 계기로 삼으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분단된 저 북에서 벌써 한 80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압제와 또 때로는 굶주림 속에서 고통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바로 우리 통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동력이고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앞에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공산확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정치인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느 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열망, 또 그것을 존경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이승만 학교를 이제 개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통일을 향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통일을 향한 열망과 열정, 아까 조촐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결코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연결되는 도화선에 이제 작은 불꽃으로 점화되는 것이 이 통일학교의 개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작은 불꽃이 커다란 불꽃으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매진하고 또 그 길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승만 통일학교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유통일문화원의 이사님이신데요. 정말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이해란 박사 현직을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다가 이해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해란 박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열망과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우리 탈북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란 박사님을 북한 인권과 통일의 잔다르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과연 잔다르크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노력하는 걸 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존경한 정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란 박사님한테는 백지 위임장을 줬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자유문화 통일 그원에 이사를 하라고 해서 이사를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축사를 하라고 하면 또 축사를 하고 나와서 뭐 하나 써달라고 하면 또 써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박사님이 그 능라박상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했더니 혹시 또 이승만 통일학교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되겠나 그런데 결국 오늘 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우파가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경제화를 같이 이룬 것은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과 핵심에 의해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통일학교를 보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그 정신을 배우지만 요즘 우리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해방 후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끄신다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앞일을 지금 현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추구하신 거는 자유민주 시민이거든요. 자유민주 시민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유로운 그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50 총선을 하셨고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지금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3대 세습을 이렇게 해서 정치범수의 사람들 가둬놓고 막 사람 죽이고 있고 또 지금 남한에서는 그걸 또 추종하는 정북 주사파들이 야당을 장악하고 지금 바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계신 우리 리더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느냐?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을 갖고 저희를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과연 우리도 핵무장을 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북한 주민을 압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모든 인권을 저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그냥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그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게 그 김정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또 남한 내에 있는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가만 그들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통일학교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신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승만 대통령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상정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통일학교 분들이 전사가 돼서 통일을 위한 전사로 육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우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뭉치고 또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앞으로 이 이승만 통일학교를 번창하게 이끌어 나가실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승만 통일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고마운 일인지 보통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서 참 아주 꼴통 우파라고 그럴 수 있는지 하여간 우파도 조금 틀리면 막 욕하는 그런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참 대한민국은 지질이 못난 나라다. 뭐 이런 지도자밖에 없냐 라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 그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 정도로 그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 미국을 유학을 2번 사실은 갔었습니다. 정치학 박사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한 10여 년 있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대학에 가서 전쟁사를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이제 코스를 마치고 종합점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수 한 분이 알란 밀렛이라는 전쟁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분이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지금 3권짜리를 쓰는데 2권이 완성됐습니다. 이만한 책들을 2권 썼는데 이분이 나보고 우리 한국 돌아가면은 이 논문을 하나 쓰라 말이지. 그러면 자기는 읽어보지도 않고 박사 학위를 또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논문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논문 제목을 보니까 이승만 박사와 미국 군의 관계에 대해서 써달라. 이승만 박사와 미국 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왜 이걸 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한국 와서 이승만 박사랑 상대했던 미국 장군들 1950년대 뭐 그때 미국이 얼마나 막강할 때입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혼자 세계를 지배하던 물론 저쪽 소련이 있었지만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장군들이 한국 갈 때는 그 조그만 나라 엉성한 나라 뭐 대통령도 늙고 뭐 이런 고약한 사람이라고 하고서 왔는데 그 사람 말대로 미국의 모든 장군들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면은 이승만 추종자로 변환되는 거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장군으로 되게 잘났는데 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늙은 대통령한테 다 나가 잡아주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라 그거를 한번 그 관계를 연구해 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그 이승만 박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한 거는 그 교수님의 써준 논문 제목 그 논문을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야 정말 이런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설계도를 아주 정말 잘 만든 겁니다. 그 설계도를 잘 만든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이렇게 번영하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 통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해란 박사께서 이제 이 통일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만들기를 원하던 그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 큰 한나가 되는 것이 그게 통일 아니겠느냐. 그건 뭐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통일정국이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인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3년 사이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 그 상황을 통일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북한이 지금 거의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통일이 영원이라던 인간이 이 국가론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나가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렵부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겨서 대한민국이 북한 땅까지 전부 차지하게 되는 그 날이 그날까지가 통일 정국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그 대전략이라든가 전략 사상을 공부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총장님처럼 이해란 박사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 평안남도 평양시에 그 거기서 오셨는데 저는 뭐 우리 부모님이 평양 출신이라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또 동양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실력은 없지만은 통일학교를 맡아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 그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그 실력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양성하자라는 그 목표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잠깐 소개한다면은 우리 여기 정말 이 교실도 이거 만들기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되죠? 정말 급주했는데 우리 여기 또 호텔 회장님이 이걸 다 빌려주신 거예요. 거의 헐값에 뭐 헐값이 아니라 무료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실을 만들게 됐고 또 우리 여기 저 이렇게 또 참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좀 좁죠? 내가 보니까 1m 65 이하들이 앉게 돼 있는 의자인데 우리 그 옛날 국민들 키가 작을 때 전부 다 이런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시절에 학교 책상에 아마 영원했을 거예요. 그보다 지금 어쨌든 좋아진 것 같은데 품질은 다시 한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는 이승만 박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제일 좋은 과목이 국제정치학이라고 과목을 들어본 왕년의 운동권이던 그러다 마음을 잡은 교수님 국제정치학을 들으니까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서 국제정치학 강의를 오래 했는데 그 국제정치학 공부장을 쭉 하던 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국제정치의 역사를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제정치사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대학에서 이제 외교사를 뭐 오랫동안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A반은 이승만의 정치 사상, 이승만의 대전략 이것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이제 국제정치사를 공부하는 그 시간으로 한 학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기 지금 강사 소개도 제가 하는 거예요. 뭐 훌륭하신 강사님 여기 임봉일 선생님 와 계시지만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정말 그 부류의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 주로 초청해가지고 이번 학교를 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성황을 입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는 도중에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 김문수 장관께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이승만 학교 지금 오늘 개학하는 걸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논쟁이 심하잖아요. 그분은 직접 그 논쟁에 부딪히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논리를 좀 신문에도 좀 써주고 강의도 하고 그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학생이 한 수십 명은 된다고 그랬더니 100명을 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100명이면 그 강의실이 작아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학기 한번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했구나. 정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거 이론만 이거 미쳐요. 어린 사람들은 다 미칩니다. 야,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미친놈들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소련을 1917년. 그런데 1923년에 공산주의가 실패한다.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가 지금 150년, 200년 돼가는데 실패한 이유 하나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다 같이 함께 놀아먹자. 그 인간을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칼막스가. 저기 첫 번째, 공산주의 실패하는 이유 5가지.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인간은 노력해서 지껏 맞는 것을 좋아하지 남한테 놀아주는 거 안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련이 대한민국보다 2224배 큰 나라였습니다. 224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는 10만이고 소련이 망하던 해에 소련 사람들 1인당 아파트 평수가 대한민국보다 작았답니다. 대한민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저쪽이 2240만. 그런데 아파트 평수, 예를 들어서 30평짜리에 둘이 살면 15평으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의 아파트 평수가 1인당 소련이 망하던 해 아파트 평수보다 높았다. 그게 바로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소련이 그렇게 넓은 나라인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 준비 잘 해가지고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승만 통일학교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하시고 정말 이 학계에 대단한 이 이춘근 박사님을 모심으로 해서 정말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하면서 2016년도에 우리가 이승만 학당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름을 짓지 못해서 7개월을 헤맸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죠. 계속 반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서 이승만 학당을 이제 개교를 하게 됐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탄핵 전국에 이 이승만 학당이 우리 국민들의 무너진 마음을 추스려주는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짓밟힌 이름이 조금씩 올라와서 올해 용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는요,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건 꿈에도 생시에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승만 통일학교를 개교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국전쟁을 땅바닥에 짓밟아버려야 된다. 건국전쟁에 대한 이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19년도에 임시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정부입니까? 48년도에 그 세워진 정부에는 유엔의 감시하에 무려 국제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선출한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뒷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한 그거가 우리나라의 건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유권,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건국의 건국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정말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분들은 너무 다 유명하신 분들이시라 다른 때 강의를 하러 가셔서 못 오셨는데 일단은 인복일 이승만 포럼 회장님이신데 위대한 사면이라는 엄청난 역작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의도 필요가 없으시고요. 강의 안 하고 우리 아까 한상대 총장 말씀처럼 이해란 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란 박사를 응원하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나라 북한에 만들자. 이게 통일이다.
지난주 우리 저 뉴데일리 TV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통일 정책보다도 가장 명쾌한 통일 정책.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 말을 슬로건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란 박사님이야말로 이승만의 독립정신, 통일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 실천에 옮기는 이승만의 후계자입니다. 여기 원종 통일이라고 그러고 북한을 압제를 뿌리치고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 원종 통일, 이 막강한 자유투사들이 지금 3만 명이나 계세요. 이 3만 명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몰라봤어요. 왜? 통일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해방 후에 물밀듯이 내려온 북한의 자유반공 청년들 아시죠? 서북 청년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청년들을 얼싸안고 남노당이 지배하던 남한 사회의 반공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어요. 서북 청년들이 매일같이 북한 실정 보고에 전국을 누볐어요. 또 뭘 했습니까? 남노당 폭동, 기업들을 깨부시는 좌익 노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서북 청년들을 끌어안고 남한에 뭐라고 그랬다? 공산당을 청소했어요. 제주 4.3 사건, 여수 발레 사건. 어디든지 뛰어가서 앞장서서 남한을 자유세계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들입니다. 오늘 여기 당시 서북 청년들은 수십만 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3만 명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승만처럼 하면 됩니다. 좌익들이 뭐라고 그런다. 국회를 장악한 친북 세력들이 뭐라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이승만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학당과 통일학교를 세운 이해란 박사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지금 이승만 기념관 건립위원이에요. 그 여러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올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건립 기념관 땅을 찾느라고 저 오세훈 시장하고 송현공원이다 뭐다 용산이다 신경이도 많이 했는데 윤 대통령 결단으로 용산에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도 제 생전에 이승만 기념관 지을 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다가 통일 대통령 이승만 통일학교 이게 무슨 용산의 이승만 기념관, 종로의 통일학교, 이승만과 이해란 두 이씨가 이승만님 통일 대통령이죠. 독립대통령, 통일대통령. 이승만이 독립운동 때 워싱턴 라파이어 호텔을 자유대회를 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독립시켜주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 서로 싸워서 우리가 독립할 것이다. 그러니 아메리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독립운동했어요. 또 6.25 이후에 아이젠하워 공식 특종 가서 미국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 한국을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미국인 청년들이 여기서 3만 명, 5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었어요. 거기 원조단체에 가가지고 한미재단 거기 가서 이승만이 하는 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결코 울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리덤 조선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소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알려주는 우리 장세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짧게 강의할 거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짧게 북한은 언제 망할 것 같다. 걱정했는데 그게 통일하겠다 그러는지 그것만 짧게 말씀해주세요. 앞서 이제 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북한은 일단 체제경제에서 밀려서 저폐기로 규정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통일이 오냐 마냐 전 결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우리가 통일운동이 일어나냐 민주화투쟁이 일어나냐 이 시점을 잘 보고 저희 탈북민들은 저희 탈북 사회와 연계된 북한의 이벤만이 바로 우리가 틀어지고 나가야 될 통일 주체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전도 안 되는 종북 세력 관심 없이요. 북한에는 우리 탈북민들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탈북민들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통일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200만입니다. 이 200만을 움직여서 우리는 자유시장을 전파를 하고 우리 한국 자유진영을 알리면 통일은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통일론을 지금 뭐 북한에서 내걸고 있는데 그 상세된 북한 자료들, 내부 비밀들 이 통일학회에서 전부 공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전 대표님, 우리 통일학교 교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면 좋겠네요. 예, 우리가 그래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독립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상으로 그 북한을 바꾸는데 아마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탈북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을 소개를 하니까 탈북민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 사람들을 공산 학정 속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북한 정말 그 학정 속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정말 좋은 땅을 되찾는 게 우리의 통일 목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설계도를 잘 만들어 주셨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엄청난 경험과 이 노하우를 쌓으면서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통일 준비 끝났습니다. 이 나라의 그 경험과 매뉴얼을 가지고 북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통일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승만이 만든 나라 북한에 만들자 이런 그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각성시켜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포함한 이 한반도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한반도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고요. 그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오늘은 통일을 생각하는 날이니까 평양 비빔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마공원에 감자 만두 같이 드릴 거고요. 또 저희들이 만드는 통일약과와 이제 커피로 그다음에 과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 마시고 점심시간에 꼭 점심까지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채널로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좀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나가실 때 저 출석부에다가 꼭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차를 갖고 오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우리